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상승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잘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수익률도 점진적으로 쌓이던 종목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현재 이 3거래일째 제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홀딩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주주님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거죠, 현재. 자, 맞물려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변곡을 뜻하는 거죠, 변곡. 이게 지금 이 대우건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요. DLENC 같은 경우도 현재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딱 맞물려 있는 위치고요. GS건설 역시도 지금 보시면 이 11선에 거의 다 근접을 한 상태죠. 즉 건설주들은 지금 공통적인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곡점에서는 우리가 주가의 이 방향성을 물론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대우건설 현재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시나리오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대응점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우리도 이제 그 고점에서 좀 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우리의 기준점도 계속적으로 올려왔었던 거죠. 그걸 제가 이 이동평균선으로 짚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선 우리가 이것만 좀 체크를 하자.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엄청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안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딱 기준선에 맞물려 있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기준선에 이탈이 없고 내일 당장 뭐 갭상승이라든지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대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항상 이 상승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요즘같이 과열해서 또 과열을 만들고 또 과열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3차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 기준과 대응은 항상 명확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똑같이 이야기해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왔던 그 기준이 깨지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 3차 상승 구간은 여러분들 이제 너도 나도 어떤 이 호재가 있는지 그 내용도 전부 다 알고, 그래서 이 구간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심리가 지배를 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 깨지는 것 자체가 어떤 걸 뜻하냐? 바로 말한 이 심리, 투심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던 주가가 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게 되면 이 급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올려드린 이 우리기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3차 상승을 하던 주가가 단기 이동 평균선을 깨더니 그 뒤로는 주가가 좀 비리비리 이렇게 질질질 새면서 조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대한강통신이 대표적이겠죠. 그 심리가 깨지면서 이탈이 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시간 조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일단 시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린다. 자,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깨지게 되면 일부라도 좀 정리에 대한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건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안 깨지면 다행이지만 내일이라도 이게 깨지게 되면 그때 저는 구간에서 뭐 30%는 비중 축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이 11선 이 25,000원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깨지면 전량 지금 엑시트를 할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 직전 고점에 대해서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게 미달 파동으로 좀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훼손이 되면 추세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우건설에서는 그 가격이 25,000원 라인 될 겁니다. 바로 이 10일 이동평균선 가격과도 같죠. 가격과 이렇게 이평선이 맞물린 자리들. 여기가 이제 제가 보는 그 대우건설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DL, ENC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자리 있죠.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눌림목이 나왔던, 그러니까 얘는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더라도 여기는 좀 지키고 올려쳐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거죠. GS 건설로 이야기를 하면 뭐 이 가격이 되겠죠. 이런 라인대들.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 직전 고점과 좀 맞물리는 자리들. 그러니까 많이 눌리더라도, 그러니까 이평선이 깨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심리적 이 지지선이 다들 존재하고 있는데 전 여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이 25,000원 가격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좀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고점 매도에 성공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상승 구간을 보면 어때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되면서 물론 자율반등적인 부분은 진행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나서. 그리고 이 중요한 직전 고점 이 가격대와 이 10일 이동평균선 맞물린 가격대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주가가 힘을 잃으면서 이렇게 점진적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그 상승이 안 나오면 실망 매물과 이 이탈에 대한 신호 때문에 이 고점에서는 하락이 좀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맥점 분봉에는 그 흐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우리 기술을 이런 깨짐,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죠. 우리 기술도 돌파가 나오면서 매수를 해온 종목인데, 맥점 분봉을 타고 가던 주가가 이 기준을 깨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물론 이렇게 자율반등 성격의 반등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점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점진적 하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대한항공통신 역시도 보세요. 매매에 대한 패턴이 똑같죠.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는 자리, 그죠? 시그널이 발생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유지가 될 때까지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물림 위치에서 돌파가 나올 자리에서 돌파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대우건설도 한번 보면 똑같이 돌파가 되면서 시가에서 갭상승을 알려주면서 출발 신호를 알려줬고, 그걸 우리가 잘 유지를 해온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딱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맞물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올려쳐야 할 자리에서 매수세가 붙지 못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이제 이 맥점 분봉에 지금 딱 맞물린 자리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깨졌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이건 이제 내일 이 시가가 되면은 그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깨짐이 발생이 되면 저도 일부를 판다고 말씀드렸죠. 예고를 해드린 대로 제가 팔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깨지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 조정을 주면서 다시 그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사면 되는 거고,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그 조정을 보고 이 지지점을 좀 찾고 거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소나기가 내릴 걸 아는데 우리가 그 비를 맞지는 말자는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내일 오전 9시 장 출발하고 나서 그 흐름을 체크하다가 깨지면 매도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지킬 경우에는 홀딩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준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 끌고 오고 있는데, 다 같이 매수를 잘한 만큼 이 매도 타점 역시 놓치지 말고 잘 같이 매도를 해보자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